계속해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 네. 계엄 탄핵 전국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네.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 국수본에 일임하겠다 이런 공문을 보냈다 소식이 있었죠. 그랬죠. 예. 네, 그런데 경찰은 이에 대해서 뭐 법적인 결함이 있다면서 사실상 따르지 않겠다고 거부 입장을 밝혔고 다시 공수처가 이 공문을 사실상 철회했다고 하네요. 네. 왜 이렇게 상황이 좀 복잡하게 꼬인 걸까요, 회계사님?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저 역시도 이 3일 날인 거죠. 지난 금요일 날 그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네. 뭐 많은 언론들이 하루 종일 뭐 생중계 내지는 관련 보도들을 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 드는 의문들 중에 하나가 정말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예. 저는 그래요. 좀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은 먼저 말씀부터 드린다라면 공수처 역량 부족 이걸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예. 정말 저렇게 오만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밖에 할 수 없나. 예.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다시피 혹시라도 오해 있으실까봐 저는 계속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탄핵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고 빠른 어떤 사법적인 절차 헌재에서의 심리 절차 이런 것들이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인데 지금 지체하고 있는 건 오히려 공수처 그리고 또 하나 뭐 민주당 이런 쪽 아닌가. 그러니까 이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절차적인 뭐랄까요 그 투명함 그리고 합법성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뭐 심혈을 기울여서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절차를 진행해야 될 텐데 그러질 못하고 정말 삐그덕 되는 모습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 이제 뭐 친야 성향의 언론들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정말 조금 약간 무책임하게 시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예, 공수처가 이제 그 경찰과 잘 협조해서 계속 영장 집행을 공수처가 주도해서 하겠다고 했고요. 예. 사실 오늘 자정까지가 이 영장 발부 시한이기 때문에 영장이 그렇게 알고 효력이 있습니다. 있는 재발부는 불가피할 것 같고 또 2차 집행에 나서겠죠 조만간. 그렇겠죠. 예. 그랬을 때. 죄송합니다. 네. 그랬을 때 과연 지난 3일에 이 불발됐던 상황. 재현 안 되고 이번에는 좀 집행이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요. 이게 앞서 드렸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 공정성 그리고 또 하나 좀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부지법을 통해서 이 발부된 체포영장상에 되게 이례적인 뭐 몇몇 조항들을 예외로 한다. 이런 논란들에 연이어진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이 점을 좀 주목해 보고 싶은데 지금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여러 언론사들의 여론조사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 지금 모두 다 일관되게 이 계엄 이전 지표들을 회복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포함해서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좀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절차적인 합법성을 취해 나가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힘과 힘 싸움이 돼버렸고 누가 더 뭐 사람들을 잘 동원하냐 누가 더 뭐 조금 거칠게 말씀드리면 악다군이 잘 쓰느냐 뭐 이런 문제로 돼버린 상황에서 저는 이게 잘 될까 2차 3차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 한들 이게 여러 측의 오해가 겹쳐서 그리고 뭐랄까요 매끄럼지 못한 일처리가 겹쳐 나가면서 쉽진 않을 것 같다. 좀 첫 단추부터 좀 잘못 깨지 않나. 적어도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이걸 비롯해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법원이라든가 뭐 서부지법으로 대표되는 법원이라든가 공수처라든가 너무 매끄럽지 못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뭐 좀 바꾸지 않았냐. 결과와 원인과 결과를 좀 혼돈하고 있지 않냐. 그런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우선 말씀을 꺼내 본다라면 그때는 탄핵 찬성이 압도적이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거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지지율은 뭐 한 자릿수 뭐 이런 식이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전 그런 비유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뭐 도로에
인도에서 가다가 도로에 한 발짝 내딛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았고 그런 건데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뭐 처음에 10% 20% 30% 넘게 지지. 탄핵에 반대하는 안에 여론과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있는 상황에서는 한 발짝이라도 더 조심해서 디뎌 나갔어야 됐다. 철저하게. 예. 전 누누이 강조하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저는 탄핵 찬성입니다. 저는 네. 뭐 저를 욕해도 좋은데 저는 탄핵 찬성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꾸려 나가면서 절차를 진행했어야지. 이래 가지고는 저는 그러니까 다시 반복되는데 지금 이 일종의 헌재에서의 심리 과정의 지지부진함 그리고 여러 논란들은 헌법재판소, 공수처 그리고 민주당 야당이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빌미를 주고 있다. 그래서 빈틈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좀 더 심하게 생각해 보면 네. 저는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뭐 대통령께서 잘 해둔 네.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한다는 말을 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내내 검수완박이다. 그리고 검찰 수사권 박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해서 공수처를 또 만들어내고 했었는데 네. 지금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은 혼선의 깊은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했던 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던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또 오늘 보도에 나오던데 이재명 대표가 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뭐 상당히 뭐 내란을 언급하면서 여러 언급을 했고 네. 또 심지어는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장도 탄핵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제일 먼저 탄핵해야 될 사람은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에게서도 똑같이 적용해야죠. 그 사람들이 헌법재판관들 임명을 막아왔었고 국회 몫에. 예, 네. 그런 저는 한번 그럴 용기는 있는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공수처가 어쨌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를 받았고 그 지난 금요일에 관절을 향했는데 이게 뚫리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빈틈을 또 빌미를 주면서 또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강력하게 반대했고 여권에서도 반대했고 이런 여론 속에서 결국에 대통령 경호처가 다 철통같이 막았고 철수를 했잖아요. 5시간 반 만에. 이 경호처의 행태 저는 약간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철통 방어를 하는 데는 어떤 동력이 있는 걸까? 어떻게 저도 보셨어요? 참 그 부분이 의문이고 그러니까 자꾸 또 문제를 다른 측면으로 몰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되게 이렇게 고위공직자 특히 이제 뭐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요즘도 쓰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 원수란 표현을 쓰잖아요. 국가 원수에 대한 어떤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실 여러 가지 협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저는 이제 공수처의 오늘자인가요? 오늘자 그 차장인가가 나와가지고 언급했던 게 조금은 황당하더라고요. 공수처. 예. 뭐였었냐면 그 논지는 이럴 줄 몰랐다. 제가 정확한 워딩을 한번 찾아보자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말씀이 워딩을 우리 쌍따옴표로 해보면 그 정도 저항은 생각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뭐 지금 또 입장이 또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경찰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후 체포는 책임져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미리 좀 사전 협의가 필요치 않았나. 그런 구화 맞물려서 본다라면 공수처가 또 생각한 그림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것이요? 1월 3일 날 그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 공수처 그리고 몇몇 언론사들 모두 다 바라는 모습 아니었을까. 끝까지 윤 대통령이 버텨서 결국에 뚫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 상황. 저는 이게 만약에 집행하고자 했으면 저런 식으로 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좀 더 철저하게 미리 협의해서 좀 질서 있게 그런 모습을 좀 연출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충분히. 근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합니다만 지난 시간에도 이게 과연 체포라는 절차가 지금 필요하나 이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의 핵심, 내란의 수괴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힘든 게 뭐가 있나? 지금 본인 진술 조사가 필요하다라면 본인 진술이 필요하다? 본인 진술 다 한 것 같은데? 다 피력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심지어는 검찰이 기타 다른 주요 인물들의 공소장 내용에 네.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라면 저는 지금 한편의 침대 축구가 벌어지고 있고 저 침대 축구를 통해서 관중들로 하여금 보고 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해라라고 하는 일종의 프로레슬링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WWE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재발부로 해서 어쨌든 체포형 집행하겠다 이 네. 의지인 것 같은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일각에서는 이게 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기 때문에 뭐 불구속 수사도 빠르게 뭐 진행해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그래요. 저는 네. 그리고 아니 뭐 사실 이게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까? 유명 뭐 이렇게 변호사들, 검사 출신 변호사들 뭐 이런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네. 윤석열은 본인이 내란 수괴임을 다 입증해냈고 입증했다. 본인 스스로, 스스로. 수차례의 담화 발표를 입증해냈고 예. 모든 것이 동영상으로 생중계되어졌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다라면 주요 인물들의 공소장 속에 다 나와 있는데 네. 뭐가 모자란지 모르겠다. 뭐 이런 지적들을 한결같이 하시더라고요. 네. 체포영장 집행 불발되자 어쨌든 관저 앞에서 철야를 하고 있는 지지자들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하고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입장도 바로 그때 나왔었어요. 3일에. 네네.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경호구역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공수처의 유감을 일단 표하면서 윤 대통령은 고립된 약자고 언론에 의해서 난도질을 네. 당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뿐 아니라 이제 여러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면서 사실 지금 민심 여론전을 펼치고 예.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전략?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직접 편지를 쓰셔서 네. 이렇게 지지자분들에게 이제 뭐 유포가 된 거죠.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지만 뭐 뻔히 생각될 수 있는 경로로 뭐 이렇게 관사 앞 시자들에게 이제 공유되어진 그렇습니다. 그런 걸 봤었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일관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극단적 유튜버들의 방송 내용들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본인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약자 코스프레에서도 보이듯이 지금 일방적으로 언론에 의해서 매도되어지고 있는 네. 약자일 뿐이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특히나 어떤 절차상의 하자로 말미암아서 예. 탄핵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좀 그런 자신감들이 오호. 적어도 본인 스스로는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여러 이제 뭐 루트를 통해서 보도가 되는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여러 성향들을 예. 따졌을 때 5대3 기각을 점치기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인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5대3이라는 비율로 따져서 기각이 돼서 예. 업무를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 제가 알기로 같아요. 만장일치로 그땐 탄핵이 인용되었었는데 네. 뭐 그때 뭐 탄핵이 인용되는 그 시점 직전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기각될 줄 알았다. 뭐 모든 뭐 피의자의 한결같은 심리인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상으로 평가할 여지는 없을 것 같고 네.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시사저널에 같이 방송하시는 이제 진중권 교수님께서도 탄핵은 100%다. 100%다. 저는 또 그래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되돌아온다 한들 더군다나 저는 적어도 법적인 의미는 아니라 할지라도 네.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거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순리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판관 2명을 임명을 했죠. 네. 그래서 8명 체제가 되긴 예.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어쨌든 속도가 좀 나는 것 같긴 한데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서 직접 변론에 나설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어요. 보도에. 재판관 앞에 선 윤 대통령은 어떤 논리로 자기 변론을 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보면 될까요? 제 생각에 뭐 담화의 내용에 준해서 다시 그렇군요.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제 생각에 뭐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자들을 상대로 네. 뭐 용산 관사 앞에 한남동 관사 앞에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그 지지자들을 상대로 직접
뭐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는 것들이 예. 이제는 하지 않겠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게 조금 악영향을 언론에 좋지 않은 여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주변에서 조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조금 그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두해서 하는 것은 조금 제 생각엔 삼가하는 게 맞다. 삼가하는 게 예. 맞다. 다만 아까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와서 출두해서 진술을 한다라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땡큐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윤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됐었습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됐으므로 헌재 탄핵 심판의 필요성이 없다.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외 교사님? 좀 경악스러운 문구이고 네. 이게 누구에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논평할 가치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오죽했으면 저런 말을 할까. 그러니까 저는 네. 잡범이라면 그런 변론서 쓸 수 있다라고 봐요. 네. 뭐라도 호소하고 싶고 그리고 뭐 재판관한테 뭐 제가 뭐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결국은 모든 것들이 뭐 법전에 따라서 법 논리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은 아닌 만큼 일정 부분 인정해도 호소하고 할 여지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국가 원수인 만큼 이런 식의 좀 찌질한 수법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계엄 이전과 달라진 바가 없어서 이렇다. 아니 엄밀히 따지자면 계엄 이전과 뭐가 안 달라졌어요. 지금 경제 상황만 하더라도 지금 폭망의 길을 걷고 있고. 걱정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국민들 한 명 한 명이 심어준 트라우마라는 것. 그리고 전 또 언급하고 싶은 것, 약간은 감성적, 감정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 지금 본인이 말한, 소위 말하는 뭐 친북 좌파들,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세력들. 이 사람들이 날뛰게 만든 게 누구냐는 거죠.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윤 대통령이 원망스럽다. 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살려준 1등 공신 아니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는 것과 비슷한 결이겠죠. 말씀하신 게. 네. 그래서 직접 변론에 나서고 또 이런 여러 답변서를 내면서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가지 논쟁이 국회에서 생겼습니다. 내란죄 철회 문제죠. 야당 중심으로 구성된 이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헌재 제출한 탄핵 사유서에 있는 이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거잖아요. 예. 사유서를 재정리하겠다. 이게 탄핵 심판에서는 위헌 여부만 밝히도록 해서 좀 속도를 내보도록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당이 이럴 거면은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원천무효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내란죄 철회로 좀 일으켜진 이 논쟁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우선 저도 이 기사를 조금은 나올 때부터 쭉 추적을 해봤었는데 네. 우선 한 가지 조금 언급하고 싶은 것은 아까 한 3시경이었었나요? 예. 소위 말하는 헌재의 권유에 의해서 민주당 측이 내란 건은 이제 삭제했다, 예. 뭐 변경하였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헌재에서 우리는 권유한 바 없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저는 드는 의문이 무슨 생각이었냐면 헌재가 자신 있게 우린 권유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취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니 좀 나이브하게 한번 문제 제기해 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헌재와 민주당 이렇게 뭐 탄핵 수수단 간에 여러 가지 의사소통 경로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와 같은 논의의 과정에서 뭐 공개 재판뿐만 아니라 뭐 굳이 비공개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뭐 방문하여서도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권유한 것이 없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려면 내지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가 힘들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었다면 그런 대답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어그레시브하게 장난삼아 던져보면 전 무슨 생각이 드냐면 권유하지 않기로 했다고 양자 간에 얘기하기로? 합의를 했구나. 아니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너무 과도한 겁니까?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권유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려면 조금 논리적으로 따져보자면 적어도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을 따져보든지 예.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 가지 또 이
뭐라고 합니까? 조력하는 그 판사들, 변호사들, 법조 인력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확인해봐야 되고 할 텐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확인된 바가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야지. 너무 좀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단정적으로 했네요. 웃기다. 예. 예, 그리고 저는 권유했었을 만한 그런 정황이 또 많고, 적어도 제가 간접적으로 저도 뭐 참여연대에서 많은 고소고발을 해봤었으니까 여러 협의들이 또 있거든요. 예.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뭐 쭉 저희가 고발장 썼으면 이건 빼자. 실제로 검사분들이 얘기하거든요. 네. 이런 거 가지고 굳이 뭐 따지지 말자, 깊이 하지 말자. 이건 이런 식으로 정리하자 하면 예 하고 실제로 하거든요. 뭐 네. 저는 그게 나쁜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밝히면 되는데 이렇게 했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저는 오늘 김웅 전 의원께서도 되게 재밌는 페이스북 글을 쓰셔서 많이 이제 언론 보도에서도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네. 봤는데,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잖아요. 반복적으로 이제 제재가 돼 있고요. 예, 본문부터 시작부터 이제 그렇게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한번 탄핵 소추 아니라고 하나요? 그걸 읽어봤었는데, 탄핵 소추 의결사에는 처음부터 피소추자는 내란죄를 범하였다. 네. 뭐 이렇게 쭉 내란죄가 조목조목 그리고 핵심 내란죄를 중심으로 해서 탄핵 소추안이 뭐랄까요, 방사형으로 엮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네. 이걸 빼버리자는 거는 정말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소위 말하는 짤방이고 뭐 인터넷 일반 시민께서 쓰신 건데 뭐 그거였죠. 뭐 전 그 비유도 재밌게 봤었는데, 선보러 갔다가 네. 선보러 가서 이러한 나는 뭐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 했는데 막 혼담 요가는 중에 못 빼버리고 잣대고 포대고 다 빼. 네. 나한테 집이 있다, 나 뭐 대학교 졸업했다, 네. 이런 거 다 빼버리면 이건 뭐가 남지? 그때 되면 이제 사기 결혼이 되는 거잖아요. 아하. 응? 그리고 이제 김웅 의원 오늘 뭐 오마카세 이야기, 삐끼 이야기하면서 예. 되게 재미있게 썼던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만약 그러고 싶으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탄핵 소추안을 다시 재작성하고 재결을 하는 게 필요치 않나. 이건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민주당에서 이런 건. 속도? 그렇죠. 지금 뭐냐면 저도 이제 법조문을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예. 헌법재판소법 제51조 해가지고 이거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에 관해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 내란이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때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었죠. 네. 조항에. 네, 있죠. 이런 것들이 있어 버리니까 자칫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그러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두고 보겠어 해버리면 이제 이재명으로서는 안 되니까. 4.1필 헌법재판소 심판이 미뤄질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말씀하신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그렇죠. 연결될 현실화될 수 있다는 있으니까. 거죠. 예. 전 그래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야, 권성동 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니도 이 탄핵 소추안 변경에 나섰지 않았냐. 보니까 이제 맞더라고요. 네네네. 맞고 한데 이건 역시 국민의힘 쪽의 항변이 조금 저는 공감 가는 측면이 뭐가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있어서 내란 혐의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인 사안이고 탄핵 소추안에 아까 했던 표현으로 따지자면 어떤 방사적인 그런 그 모형의 핵심인데, 핵심. 박근혜 대통령 경우에는 그때 제가 알기로는 뇌물죄 네,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뇌물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어떤 입증해낼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위헌적인 요소, 법률에 위배되는 요소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필요 충분한 탄핵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뭐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 이건 다르지 않나. 예. 너무 핵심부를 빼버리는 거니까 내란을 그렇죠. 뺀다는 예. 건. 결론적으로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반복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탄핵 제가 봤을 땐 어렵지 않다. 그리고 그런 한에 있어서는 합리적으로 모두 다 납득할 수 있는 절차상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그런 것들을 뭐랄까요? 그런 절차상의 공정성,
합리성, 설득 능력을 지금 수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 그렇죠. 뭐 그리고 경찰, 그리고 주요한 축으로 나서고 있는 민주당이 스스로 확보하지 못해서 본인들의 역량 미비로 이와 같은 난맥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게 안타깝다. 지금이 어쨌든 기존의 탄핵소추서를 가지고 헌법재판 변론기를 이제 다 소화하고 심판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연이 될까 싶기도 해요. 저는. 그렇기도 그냥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오히려 짧게 끝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했을 때 이런 논쟁이 있는 것 자체가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보기에 불필요한 잡음들, 불필요한 논란들. 네.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헌법재판소 다른 얘기 넘어가기 전에 심판은 언제쯤 끝날 것 같으세요? 이제 시작이라 참 예상하기 어렵지만 또 너무 변수가 매일매일 벌어지긴 하지만 예.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제 생각에 오늘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아까 그 공보관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린 권유한 바 없다 그렇게 말했던 분이 또 뭐라고 했었냐면 그 부분도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탄핵소추안 변경에 대한 네.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네. 이건 제가 듣기에 따라서는 이건 앞으로 상황 봐서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 정치권의 동력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게 그런 식으로도 좀 전 해석될 여지가 있다.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어떤 법의 최종적인 판단,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곳에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조차도 쉽게 판단을 못 내리고 하는 모습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는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있을 정치권의 어떤 동력 그리고 움직임 이것에 따라서 자기들은 처신하겠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네, 저는 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쨌든 어떤 결과가 헌재로부터 나오든 이게 불복의 저는 분위기가 분명히 나타날 거란 그렇습니다. 말이죠. 예. 그것도 또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네네네. 12월 3일 계엄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때 여론의 추이를 본다라면 지금쯤이면 저는 90대 10 이라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많은 또 민주당 측 인사들 그리고 심지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러다 국민의힘은 사라진다. 그런 얘기 이런 이야기 많았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을 막 넘은 이 시점에서 네, 민주당은 과반을 넘지 못하고 10% 안팎의 차이밖에 안 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책임은 적어도 그러니까 좁혀서 본다라면 네. 이렇게 차이가 근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네. 이것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언젠가는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해두고 어떤 식으로든 본인들에 대한 심판이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어떻게 보면 반은 기대, 반은 경고를 했었는데 예. 그게 너무 빨리 극단적으로 또 여기에서 극단적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리얼미터 뭐 수치 하나 소개를 해드리죠.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민주당 지지율은 45.2% 기록했고요. 과반을 안 넘었네요. 예. 국민의힘 지지율은 34.5% 나왔네요. 예. 이게 정말 따지고 보니 계엄 전 수치를 회복하고 그걸 오히려 웃돌고 있는 상황이긴 그렇죠. 합니다. 왜냐면 네. 한때 뭐 다른 조사이긴 했지만 계엄 직후에는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기도 그렇죠. 했었잖아요. 예. 점점 좀 좁혀지더니 계엄 이전으로 회복을 예. 했다. 이 점이 또 국민의힘 지금 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도 그 부분을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의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예. 애정을 깔고 한다라면 저는 이건 망하려면 완전히 망했어야 됐다. 아하. 이건 뭐 제가 국민의힘 망해버려라 너희들 사라져버려야 된다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보수 세력임을 자칭하는 그리고 당원 당규에 나온 대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한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살아남는 방법은 계엄 국면에서 탄핵 국면에서 철저히 좀 응징을 받아야 된다 국민들로부터. 그게 또 쇄신의 길로 연결이 될수 저는 그렇다고 있으니까.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조차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조차 지금 유예돼 버리고 뭐랄까요? 사라져 버린 이 시점에서는 이건 진짜 전 국민들의 불행이다. 아. 네. 저는 이런 좁게 본다라면 이 원죄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에 있되 지금 이 상황들 지지부진함들
전국의 혼란함은 저는 민주당 책임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으로 살짝 가보겠습니다. 권영세, 권성동 투톱 체제가 이제 구성이 됐고 비대위 체제가 꾸려졌죠. 네. 국민의힘이 좀 단일 대우하는 분위기가 강해요. 이것도 그동안 우리가 쭉 얘기했던 뭐 지지율 상승세나 네. 회복세의 영향도 있겠죠. 정당 지지율 계엄 이전으로 회복이 됐고 당 차원에서도 그럼 이렇게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게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런 흐름이 과연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네. 득실 어느 쪽에 더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은 또 고민이 있을 것 같고 득실물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저는 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네. 지금과 같은 지지율 회복에는 1차적 원인은 제가 민주당을 거론했었거든요. 네.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 잘해서 회복한 건 전혀 없다. 조금 이 부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그 그라운드는 그 어떤 뭐랄까요 기반은 한동훈 대표가 과거 계엄에 대한 그 무효하는 네. 그 위헌 투표, 위법이라고. 위헌 위법한 그러한 투표 현장에서 그렇게 나설 수 있었던 용기로부터 말미암은 기반이 있어서이기 때문이지 사실 국민의힘이 그간 해온 건 없거든요. 그리고 뭐랄까요? 저는 극단적인 모습들 뭐 한 분 한 분 말씀이 또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김민전 의원이라든가 윤상현 의원들의 발언들 차마 이런 것들도 밖으로 나가면 창피할 만한 그런 발언들이거든요. 발언을 잠깐 소개해보면 윤상현 의원은 뭐 정광훈 목사 집회 등에 찾아가서 윤석열이 곧 대한민국이다 뭐 체제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 한동훈 최고위의 최고위원이기도 했었죠. 예. 탄핵 찬성한 사람들 대부분이 중국인이다 이런 발언을 좀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 네, 소개를 하자면 예.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의 기대 그러니까 뭐 이 발언 두 개를 가지고 보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본다라면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의힘 지지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됐을까? 기왕에 말씀드린 김에 저는 국민의힘 의원분들 만날 때마다 조금 황당하고 자칫 분노스럽기조차 했던 것이 뭐냐면 항상 자기들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다. 뭐 1등 공신이란 표현은 안 쓰더라도 공신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 데 일조했어.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뭐 밤새 자면서 뭐 어디에서 무슨 위원장 맡아서 뭘 했다 하는데 예.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들려주고 싶어요. 응? 본인들이 한 말들, 네. 응? 본인들이 한 말들을 이렇게 뭐 어디든 뭐 MBC든 아니면 뭐 조선일보든 동아일보든 뭐 채널 A든 이렇게 나와서 들려주고 이거 그 한 말을 듣고서 찍었을 사람 몇 명이나 됐겠는지. 응? 지금 윤상현 의원이 했다는 윤석열이 대한민국이다. 김민전이 했다는 탄핵 찬성 중국인들 이런 말을 듣고 지지율이 상승했을까? 극단적인 지지 세력을 공고히 했을 여지는 조금 있을 수 더 있을 것 같아요. 결집시키고 고무시키는. 네. 네. 다만 이게 외연의 확장은 가능하게 했을까? 좀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해 보길 바라고 네. 저는 이거는 민주당의 똥볼로 말미암은 것이지 국민의힘이 잘한 건 아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사실상 반사이익에 가깝다. 예. 뭐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조차 이 조기 대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잖아요. 예. 모두 대선 모드로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대선은 누가 더 이제 외연을 확장하고 그렇죠. 더 부동층을 예. 흡수하고 지금 부동층이 여러 여론조사 봤을 때 여전히 20-30%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들을 흡수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때 과연 네. 그런 언행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극단적인 지지층만 보고 행하는 이제 양대 정당들의 모습들이 국민들한테는 실망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기 대선 얘기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여러 여권의 후보들도 뭐 홍준표 대구시장 비롯해서 출마 의사를 사실상 밝힌 상태고요. 네.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이달 내에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측근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어요. 죄지을 것 아니지 않냐. 예. 한 전 대표의 등판 가능성 얼마나 보시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전 대표가 다시 돌아왔을 때 좀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한동훈 대표가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이달 내로 활동 재개하고 뭐 죄지은 것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좀 더 시간 여유가 있지 않나. 예. 그러니까 저 바둑을 좋아하는데요. 네.
발굴 좀 잘 둡니다. 그렇게. 기다리면 되거든요. 아하. 특히 이럴 때 난 물론 뭐 기다릴 때 있고 먼저 이렇게 앞서 치고 나가야 될 때가 있고 하는데 네. 제 생각엔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굳이 나서는 건 좀 조급해 보인다. 뭐 굳이 움직일 필요 없다. 좀 더 기다려도 된다. 뭐 굳이 이달 중에. 예, 예. 이걸 수동적이란 측면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하튼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주류에 의해서 쫓겨난 거잖아요. 외관상. 네. 외관상. 뭐 외관상이 아니죠. 뭐 실질상. 뭐 의총 네. 현장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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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분위기. 그런 상황에서는 좀 더 기다리는 게 낫다. 그리고 전 그래요. 기다리다가 때가 안 되면 뭐 4년 후, 5년이죠. 국회 대통령 임기가. 5년입니다. 5년 후 뭐 차차기 아니면 뭐 어떤 본인의 어떤 정치인의 꿈을 꼭 대통령으로서만 실현되는 거 아니니까 저는 뭐 여유 있게 기다려라. 뭐 때라고 하는 건 뭐 그래 제가 철학 전공이긴 합니다만은 기다리면 된다. 사람은 어떻게 쓰일지는 뭐 때가 온다. 예, 그리고 저는 한동훈 같은 자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쓰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먼저 뭐 조급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 예. 네. 뭐 국민이 부를 때가 올 것이다. 예. 여러 가지 봤습니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이름 가리고 본다라면 그러니까 네. 이름의 특성을 배제한다라면 이재명이 혹은 뭐 홍준표가 오세훈이 뭐 김부겸이 괜찮다라면 국민을 위해서 잘 봉사할 수 있다라면 그 사람들한테 기회가 오는 것도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뭐 맞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부터 뭐 12월 3일부터 비롯됐습니다마는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보면서 이재명을 혹은 뭐 홍준표를 뭐 권성동을 국민들이 판단을 한다라면 국민들의 판단이 어떤 식으로든 갈래가 타진다라면 그때 또 한동훈에게 기회가 있을 거고 뭐 한동훈에게 기회가 있냐 없느냐는 국민들의 판단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 재판 일정을 모두가 예상을 했을 때 2심 정도는 그래도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예상을 예. 하잖아요. 예. 그 2심의 결과에 따라서 또 정치 분위기 판세가 또 달라질 수 있고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걸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다. 제가 재밌는 그 추측을 들었었는데 아니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추측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여권으로서의 시나리오는 네. 2심 판결을 받은 이재명이다. 어허. 네. 그러니까 3심 확정 판결을 받아버리면 이재명 아닌 다른 후보가 나올 것이고 아하하. 그런 의견들 분명히 있잖아요. 누가 나오든 이재명보다 적어도 중도층을 향해서는 소구력이 훨씬 더 있을 것이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8대2, 9대1까지 안 가는 게 좀 이상하다. 그리고 뭐 12월 3일 저도 그랬거든요. 12월 3일 계엄을 보면서 이후에 탄핵 정국을 보면서 야, 국민들의 민심이 8대2, 9대1 국민의힘의 존립 기반을 위협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지금 탄핵 이전 지지율을 회복하고 이재명이 이러한 와중에도 정당 지지율은 과반을 넘었었던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제가 알기로는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못 넘겼던 그렇습니다. 이유는 이재명 스스로에게 내지한 분명한 한계가 있다. 저는 최근 일로는 그 끔찍한 장면들 무안공항에서 사건이 터지자마자 전 그거 희덕되는 모습으로밖에 연상이 안 되거든요. 그거 쓰면서 얼마나 희덕됐을까. SNS에 예.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에게 국정을 맡기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을 가질 사람이 저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이 총선백서 내용이 뒤늦게 공개가 됐잖아요. 시사전을 보도였는데요. 여러 내용이 담겼는데 보셨겠지만 네. 뭐 이재명은 안정적인 리더십, 한동훈은 돌출형 리더십 이렇게 자체 평가한 내용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네.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뭐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보더라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 이재명을 안정적이라고 보고 또 최근에 봤던 것은 능력 있다라고 그 뭡니까 무안공항 그 네. SNS 글 올린 직후에 모 인사가 SNS에 올린 걸 보니까 나는 이재명을 능력이 있어서 믿는다. 이런 거 보는데 민주당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뭐 자유이니까 뭐 그렇게 말하기는 뭐 제가 논할 바는 아닌 것 같고요. 민주당 내부 문서인 만큼. 다만 저는
비명 횡사 공천 네. 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던데 공선백서에. 예. 지금 저는요 이 22대 총선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초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아. 양당 공히 여든 야든. 네, 네. 네. 특별히 어떤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이때의 두각을 나타내는 목소리라 하면 여권 주류와는 또 야권 주류와는 다른 목소리가 당연히 나와야 되거든요. 포장파들. 예. 예. 저는 그래요. 소위 말하는 뭐 여의도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초선들 당연히 좀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게 그렇거든요. 뭐 저 역시도 뭐 비대위원 짧게 했습니다만은 맨 들었던 소리가 저 사람은 너무 돌발 발언 많이 한다. 아니 저는 항상 시민사회에서 그렇게 해왔었고 네.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약간 뭐 속으로 말하면 제 때깔대로 뭐 그렇게 사는 건데 그런 거 원해서 영입한 거 아니었나요? 그런 거죠. 유명한 네. 거. 아 네. 그리고 제가 뭐 제 뭐 이렇게 칼날들을 못난 거를 죽이면서까지 정치권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저는 그래요. 뭐 굳이 저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그런 약간 새로운 물결들 뭐 저는 김상욱 의원이 예. 좀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김상욱 의원의 어떤 행보들이 그 바람직하지만은 않아 보이더라. 이때 바람직하다는 말이 너 그래서는 안 돼라는 게 아니라 약간은 뭔가 리듬이 다른 이런 모습들이.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저런 모습도 필요하고 있음직하다. 초선. 네. 네. 어떻게 보면 정제되지 않은 누군가에 의해서 눌려지지 않는 저런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데 국민의힘도 조금은 네, 김상욱 의원 또 김재섭 의원 몇몇 분들 제외하고는 민주당은 보면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 보면 네. 제가 알기로 저랑 친했던 분들이 많이 들어가셨거든요. 시민사회에도 많이 계시고 그분들도 한 번쯤은 문제 제기했을 법하는 여러 가지 어떤 민주당 내부 전횡 네. 그리고 어떤 공정치 못한 요소들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닌가 민주당의 문제는. 네. 네. 다른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 예.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꽤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이 보인 게. 그러면서 당의 생명력은 여든 야든 그렇습니다. 생명력을 갉아먹는 거라고 봅니다. 생동감, 예. 생명력이 점점 잃고 있다.